네, 안녕하십니까. 빨강 더블체크맨 곽 부장입니다. 금일 시장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요. 그 중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. 최근에 좀 시장이 대단히 좀 변동성이 심하고, 상당히 좀 투자하기에 좀 힘든 분위기가 연출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, 금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 기대감 및 대선 토론에 대한 불확실성,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이 강보합 마감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요. 좀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장 마감 스크린상에서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0.24%가 상승을 했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졌습니다. 최근 이제 코스닥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게 뭐 대주주 요건 강화라든가 그로 인한 또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량 감소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동안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게 좀 나와주고 있음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주의롭게 투자를 하십사고 좀 말씀드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그래도 좋습니다. 예,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끝났지만은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로 끝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은 이 코스피 쪽에서 이 수급 주체가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 요인이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이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들은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외국인과 개인들의 순매수세가 들어왔다. 그래서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고요. 이 코스닥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. 이와 같이 이 양시장이 동일하게 분위기를 같이 가지 못하고 좀 엇갈리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코스닥 쪽에 많이 투자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가 우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좀 기울이십사 하고 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한 번 더 자세히 좀 보면은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추가 경기 부양 기대감 및 대선 토론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강보합 마감을 했고요. 낸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부양책 협상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증시에 호재로 좀 작용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미국 대선 2차 토론이 1차와는 달리 온건하게 진행되는 등 새로운 내용 없이 무난히 진행이 됐고요.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최근에 조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와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뭐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긴 하지만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일 3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섰고요. 화학과 제조업 집중 매수를 한 반면에 이 서비스 운수 장비 쪽에서는 매도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뭐 금일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대선 토론 마지막 마무리가 좀 있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 대선 후보 간의 마지막 TV 토론회가 마무리가 됐고요. 대체로 1차 때보다 차분히 좀 진행이 됐습니다. 그래서 1차 때보다 점잖은 분위기 진행에 빠른 템포를 원하는 트럼프에게는 불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마이크 음소거 기능이 이 트럼프의 주특기인 말끄름 전술을 통하지 않게 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일 것 같아요. 이 바이든 후보에게 차분한 반박할 기회를 줬다라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. 대체로 좀 평이한 가운데 이 코로나19 대응, 대북 문제 등 이 바이든이 우세했다는 평가가 현재까지는 좀 나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하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진행이 됐었고 금일 강세 업종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다시 증권주의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전망치를 사회하는 분석이 나와서 또 증시로의 또 머니 무브에 따른 수수료 수입 증가, IB 부분의 약진 등으로 인해서 우려 대비 호실적이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증권업종의 펀더멘탈 상승에도 불구하고 업종 평균 PBR이 0.6배의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
뭐 금일 상승한 증권주는 NH투자증권이나 뭐 키움증권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금일에 또 주목받았던 강세 업종은 2차 전지 소재 쪽인데요. LG화학, 테슬라 배터리 공급을 위해 대규모 설비 증설 발표를 한 바가 있죠. 특히 이제 새 공장에서는 테슬라 신기술 적용 예정으로 협력 확대 공식화를 한 상태입니다. 이에 LG화학의 매출 증대 기대감에 부품 공급사들의 일부 상승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뭐 사마 알루미늄, 뭐 나라 M&D, TCC 스틸이라든가 알루코 종목들이 움직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사마 알루미늄 같은 종목은 좀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건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. 이 정도로 좀 관전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금일 특징주 중에서 좀 살펴보면은 이 롯데손해보험입니다. 자진 상장 폐지 추진설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.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보다는 상장 폐지에 따른 통상적인 어떤 상승 이런 걸로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좀 직접적으로 접근하셔서 트레이딩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근데 우리 현재 금일 같은 경우에 또 포스코가 상당히 흐름이 좋았죠. 최근에 이제 철강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전부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 철강 부분이 살아나면서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하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좀 자세하게 포스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은 뭐 성장성과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3년 이평선이 있는데 매출액 1년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다시 점차적으로 좀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성장성과 수익성이 조금씩 개선될 여지가 분기 단위별 실적이 증가하면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최근 이제 수급적인 부분과 차트적인 부분 대단히 좋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현재 지금 3분기 실적 회복 기대감에 의해서 상당히 주가가 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뭐 차트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 되겠죠. 이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기관 수급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하게 최근에 좀 유입이 되면서 이 포스코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포스코의 가격이 이렇게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뭐 4.76%나 이제 급등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어쨌건 이 포스코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대응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은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2분기 때 실적 바닥을 찍고 매출액 개념으로 봤을 때는 4분기도 긍정적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현재 지금 이 포스코의 가격이 22만원 하고 있는데 최근에 증권사에서 한 27만원까지 바이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근데 26만 5천 정도 기준 잡았을 때 업사이드는 한 20% 이상 이렇게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보시고 트레이딩에 참여를 해도 뭐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포스코 한번 살펴봤고요. 그 다음에 좀 금일에 좀 강세 업종이 있었습니다. 파미셀. 이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렘데시비르 미국 FDA 승인 소식에 의해서 움직였고요. 미국 FDA는 지난 5월 긴급 승인 이후 5개월여 만에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정식 승인을 했어요. 렘데시비르의 주 원료인 누클레오시드를 생산하는 동사가 좀 부각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죠. 그래서 트레이딩 좀 잘 하시는 분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과 또 관련이 되어서 좀 부각이 된 것 같은데 지난 5월 달에는 렘데시비르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효과가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전하시면서 진행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금일 대단히 좀 핫하게 올랐던 종목이 녹십자입니다. 제가 기존 영상에서 추천주 개념으로 해서 좀 많이 좀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좋은 성과 내셨나 모르겠습니다.
있습니다. 그래서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CPI와 코로나19 백신 위탁 계약 기대감이 계속 좀 지속이 되고, 향후에 그 복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고치하던 세모 계약 체결 예상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. 이 부분 제가 기존에 또 말씀을 드렸어요. 이 코로나19 사업의 장기 연속성은 불확실하지만은 중단기 캐시카우 역할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미 강조해 드린 바가 있는데, 상당히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았고 앞으로도 좀 더 받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녹십자 같은 경우에 좀 보면은 제가 이제 기존에 말씀을 드렸을 때 27만 8천 원 정도 하는데 업사이드가 한 20% 가까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벌써 26만 9천 원까지 올라왔어요.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목표가 28만 원에 이제 근접을 금일 같은 경우 근접을 했죠. 그리고 바이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, 이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렇게 매출과 3년 이평선과 매출액 1년 이평선이 꾸준히 정배율로 가고 있습니다.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좀 괜찮은 내용을 좀 가지고 있고, 실적적인 면에 볼 때는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, 영업이익, 순이익이 이 컨센서스가 좀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. 이런 차원에서는 3분기를 지나서 3분기에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, 대신에 4분기에 어떤 분기 매출 컨센서스를 보면은 올해 4분기 때는 좀 감소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지금은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급하게 좀 올라갔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되 좀 눌러졌을 때 좀 그럴 때 좀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,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살아나는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.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고 기관들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금일 세력들의 흐름을 좀 볼게요. 지금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누적 순매수가 지금 금액 단위로 봤을 때 매도보다는 매수 건수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특히나도 5천에서 1억 이상의 매수세가 훨씬 더 많이 들어왔다는 측면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요. 세력들도 여전히 꾸준히 순매수 누적치를 높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트레이딩 충분히 가능하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은 좋은 성과를 여기에서 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녹십자가 오늘 상당히 좀 강세인 종목이고요. 제가 오늘 이데일리에 출연해서 우리 시청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께 휠라홀딩스를 좀 말씀드렸어요. 이 휠라홀딩스가 이제 3분기 호실적 전망이 나오고, 미국 사업의 빠른 회복, 골프 인구 증가에 따른 아큐시네트, 미국이죠. 그래서 아큐시네트의 업황호조, 중국의 빠른 온라인 채널 성장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. 향후에는 이 온라인 전략 강화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요. 아큐시네트는 이제 골프 산업 호황에 수혜를 누릴 것이다라는 분석이 또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휠라홀딩스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기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상승을 좀 해준 것 같습니다. 자,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꾸준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데, 성장성과 수익성이 있습니다. 거기에서 수급과 차트가 최근에 좀 개선이 되면서 올라와주고 있다. 여기서 이제 수급이 좀 개선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에요. 9월 24일 날 2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연장 결정을 했는데요. 이런 부분이 기존에 좀 작용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므로 인해서 실적이 여기서 좀 보시는 것처럼 2분기를 바닥을 찍고 3분기 좋아지고 4분기 좋아지고 내년 1분기까지 좋아진다라는 컨센서스가 좀 나와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과거에 매출액 3년 이평선 대비해서 매출액 1년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만은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이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겠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컨센서스도 지금 4분기
내년 1분기까지 해서 매출액, 영업이익, 순이익의 컨센서스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최근에 연간 실적 전망치도 봤을 때 이 순이익단으로 봤을 때도 상향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현재 지금 뭐 전반적인 투자 의견을 봤을 때는 뭐 최고 목표가는 52,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시장에서 바이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. 52,000원 정도 대비해서 현재가 41,900원이니까 상승 여력은 한 24% 정도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뭐 미래 가치까지도 반영을 하게 된다면은 69,500원까지 정도 보기 때문에 한 66% 정도 미래 가치 반영 시에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좀 수급이 좀 좋은데요. 주가는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. 항상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변동성을 주면서 내렸다 올랐다 반복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주목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, 수급 주체는 외국인입니다.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사줬고 그런 가운데에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쭉 나왔다가 최근에 좀 유입이 되고 있어요. 이런 측면이 좀 주목이 된다,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휠라홀딩스 지금부터라도 주목하자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미 제가 뭐 3만원대 초반 정도에서 말씀을 과거에 좀 드린 바가 있는데 4만원대까지 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좀 잘 대응을 기존 구독자님들이 하셨나 모르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좀 제가 전일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. MSCI 지수 편입 종목 중에서 편출되는 종목이 있고 편입되는 종목이 있는데, 편입되는 종목은 SK바이오팜이라든가 제넥신이라든가 한미사이언스, 두산중공업, 이런 종목들이 편입된다고 말씀드렸어요. 이런 종목들 대체로 제가 전전일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이후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뭐 긍정적인 부분, 흐름이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MSCI 지수 편입 편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엊그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빠졌어요. 그 이유는 이 3분기 어닝 쇼크, 가스 판매량 하락이라든가 화학, 산업재 및 소재 등 트레이딩 부진이 지속되면서 3분기 실적 기대치 하회, 다만 이제 4분기 계절적 성수기 및 중국 수요로 3분기 대비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일단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드리면은 위험 관리를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예, 4분기 좋다 하더라도 한번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. 왜? MSCI 지수 편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상승 중장기로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겠죠. 예. 그래서 지금 14,600원 대비해서 목표가 19,000원 잡고 바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니까, 또 3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4분기, 올해 4분기, 내년 1분기까지 실적이 개선되는 형태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서 중장기로 봤을 때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거죠.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데,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수급적인 요인이 약화된다는 거죠. 그래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약한데 수급과 차트가 좋았잖아요. 근데 이 수급 부분이 좋지 않게 형성이 돼서 차트가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실 필요성은 있다. 왜? MSCI 지수 편출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좀 리스크 관리를 하자, 금일 약세했다,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제가 좀 말씀드렸고, 뭐 다음 주에 뭐 일정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바이오 유럽 2020 온라인 개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 많이 빠져 있는데요.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고, 굉장히 중요한 최종 판결이 있어요. LG와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최종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, 제가 기존에 또 말씀을 드렸죠. 서울 반도체 아주 좋다.
미니 LED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좀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성과를 잘 내셨나 모르겠습니다. 어쨌건 서울 반도체 실적 발표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중국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 개최 예정입니다. 이런 부분들이 일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다음 주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무료 카톡방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.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. 가끔 뭐 추천주도 나가는데요. 뭐 좋은 성과 있었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좋은 성과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